무늬만 신예들인 최강 기사들의 대결 2017 위민배 세계 바둑 신예 최강전입니다. 8강 경기 송태곤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중 2대 6의 대결이 됐습니다. 사실 32강 결과에 비하면은 16강 경기 결과 참 아쉬움을 많이 남겼어요. 네, 32강전에 한국 선수들이 워낙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어제 열렸던 16강전에서도 좀 계속 기세를 이어나가지 않을까 했었거든요. 네. 하지만 아쉽게도 한중전 4판 중에서 1승밖에 거두지 못하면서 특히나 한국에서는 또 신진서 선수의 탈락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 선수들 변상일, 신민준 선수만 생존해 있는데요. 과연 8강 대진 어떻게 나왔을까요? 대회 정보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네, 2017 위민배 세계바둑 신예 최강전 총 7명의 한국 선수들이 32강에 출전을 했는데요. 전기 준우승을 거뒀던 신진서 선수를 포함해서 국가시드 이동훈, 변상일, 신민준 그리고 2차 예선을 통과했던 설현준, 송지훈, 최영찬 선수가 함께했었습니다. 여러 판의 형제 대결도 있었고요.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은 한국은 변상일 선수와 신민준 선수만이 살아남았고 이 두 선수가 꼭 마지막까지 살아남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승 상금도 상당합니다. 40만 위안, 하나로는 7천만 원 정도 되는데요. 먼저 16강 대진입니다. 이 대진 봤을 때 어떻게 보셨나요? 사실 저는 그 32강전에서 워낙 또 한국 선수들이 좋은 내용으로 올라가서 물론 한국과 중국 간의 한중 대결은 언제 둬도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하지만 좀 더 최소한 한두 판이라도 더 이겨주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좀 많은 패배를 어저께 당한 것 같고요. 네. 또 유일했던 일본의 오니시 류헤이 선수가 커제 구단에게 패하면서 일본 선수들도 전원 탈락을 하게 됐고요.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셰커 신진서 선수의 바둑, 이 바둑 참 많은 아쉬움을 남겼어요. 네, 그리고 이동훈 선수의 탈락도 많이 아쉬워요. 쉐이얼하우 선수에게 패해갖고 탈락했는데, 근데 이 정말 이야기하신 대로 무늬만 신의 대회지 네. 정말 뭐 세계대회 8강이라고 해도 그렇게 뭐 이상한 느낌이 없습니다. 네. 자, 신민준 선수는 다시 한번 커제 구단을 만나게 됐습니다. 변상일 선수는 리친청 선수에게 승리를 하면서 딩하오 선수를 만나게 됐는데요. 신민준 선수와 커제 선수, 물론 세계 1인자 커제 선수에게 객관적으로는 조금 밀린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도 그래도 상대 전적에서 2승 2패 굉장히 잘 싸우고 있거든요. 네.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변상일 선수와 딩하오 선수 올 초에 만나서 변상일 선수가 한번 승리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네. 그때 좋은 기억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신민준 선수와 커제 선수의 대결로 가보겠습니다. 각각 99년생, 97년생, 자국 랭킹 14위와 1위에 안착이 되었는데요. 커제 구단 같은 경우에는 꽤 오랫동안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네, 뭐 박정환 구단과 같이 계속해서 이제 뭐 세계 랭킹 1, 2 그렇게 이야기가 되는 선수고, 네. 근데 그래도 역시 세계대회에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명실상부한 세계 1인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네. 신민주 선수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KB리그에서는 별로 좋지 못합니다. 하지만 농심 신라면배에서 4연승 거두면서 세계 무대에서의 지금 좋은 성적 이번에도 계속 지금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신민준 선수, 커제 선수에게 얼마 전에 있었던 삼성화재배에서 아쉽게 패했는데 반집, 마지막까지 모르는 바둑이었거든요. 네, 저는 오늘 이 바둑 다른 어떤 신의 기사들보다 신민준 선수가 커제 선수에게 할 만하다 생각이 되는 게, 일단 상대 전적도 2승 2패고 내용이 전부 다 치열했어요. 네. 뭐 어느 한 판 쉽게 끝난 판이 없기 때문에 오늘 대국 누가 이길진 몰라도 굉장히 재미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자, 신민준, 커제, 커리어 면에서 많이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커제 입장에서도 신민준 선수 굉장히 껄끄러운 선수로 꼽을 거거든요. 당연하죠. 일단 뭐 상대 전적이 2승 2패고 가장 최근에 뒀던 바둑도 사실 커제 선수가 뭐 중반까지 좀 편하게 가는 흐름이었다가 네. 마지막에 진짜 뭐가 뭔지 모르는 어려운 바둑이 되면서 극적인 반집승을 거뒀기 때문에 네. 이기긴 했어도 썩 좋은 기억은 아닐 것입니다. 네. 자, 지난기 16강에 이어서 이번 8강전에서도 신민준 선수 승리를 전할 수 있을까요? 신민준 선수와 커제 선수의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한 시간은 각자 2시간에 1분 초읽기 5회가 주어집니다. 덤은 7치 판이고요. 한국 시간으로
1시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자, 돌과리 결과 신민준 선수가 100을 주게 됐어요. 아무래도 중국에서 하는 대회 같은 경우는 모든 선수들이, 모든 기사들이 100을 조금 더 주고 싶어 합니다. 한국은 더미 6집 반인데 이제 중국에서 둘 때는 한국으로 치면 7집 반이 되기 때문에 다들 100번을 좀 선호합니다. 자, 현재 25개월 연속 중국 랭킹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커제 구단인데요. 올 초에 있었던 알파고 대결 이후에 36승 4패라는 승률 90%를 올렸지만 최근 몇 경기를 봤을 땐 패점을 많이 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세계 랭킹 1위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압도적으로 이길 만한 실력 차이는 아니에요. 하지만 알파고와의 대결로 좀 뭔가 확실히 깨달은 게 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생각해 보면은 이세돌 구단도 알파고와 대국이 9연승, 10연승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 게 좀 커제 구단도 좀 오래 갔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자, 커제 구단 좌상에서부터 붙여가는데요. 저 붙이는 수는 역시나 이제는 다들 이야기를 많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네. 인공지능이 많이 두는 수법이에요. 특히나 알파고가 처음 선보였던 수법이고, 최근에 이 우하기 쪽에 두 칸 높은 굳힘이 많이 유행하는 이유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날일자로 굳혔을 때는 여기를 갖다 붙이거나 어깨를 짚고, 한 칸으로 둘 때는 이곳을 붙이고, 눈목자로 굳혀도 이곳을 붙여요. 네. 그러니까 활용 수단들이 나타나면서 일단 확실한 집은 아니어도 활용은 당하기 싫다 해서 우하기 쪽에 이 두 칸 높은 굳힘이 최근에 대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칸 높은 굳힘 같은 경우는 백 쪽에서 뭔가 활용하기에는 이 큰 모양을 그대로 좀 집을 지어주기 때문에 백 쪽에서 나중에 이제 귀에 들어가는, 예를 들어 그냥 붙인다든지 이런 데를 들어가서 깨는 수는, 이 집을 지우는 수는 있지만 네. 이 모양을 활용하는 수는 아직까지는 두어지는 수는 없습니다. 이 우하에서도 귀 쪽으로 붙여가게 된다면 그래도 활용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쪽에서요. 네. 근데 아무래도 돌이 날일자로 굳혀서 이렇게 작게 있는 것보다는 한 칸으로 돼 있어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흙이 한 칸으로 굳혔는데 백이 여길 다가와서 막아준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렇네요. 웬만해서는 두고 싶진 않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두 칸 높게 굳히는 수법들이 자주 등장을 하는데요. 꽤 오랫동안 유행을 할 것 같아요. 확실히 커제 구단 이름만 가리면 알파고예요. 특히나 좀 알파고의 수법을 좀 다들 많이 두는데 더 특히 좀 많이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네. 커제 구단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묻지마 33이거든요. 근데 신민준 선수가 자, 오늘도 네, 보여주네요. 오늘도 들어가네요. 신민준 선수가 그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 텐데 이렇게 화점을 뒀다는 것은 충분히 33 들어와도 그거를 방어해낼 자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알파고와 세계의 대결을 펼친 프로기사 하면 커제, 이세돌 두 기사뿐인데요. 커제 구단에 비하면 이세돌 구단은 그렇게 알파고의 수법을 자주 사용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따라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커제 구단 같은 경우는 일단 인간이 지금 계산이 전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중앙 쪽에 대한 두텀 이런 부분은 감일 뿐이지 계산은 사실 잘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감이 어떻게 보면 세면 셀수록 더 실력이 센 거고요. 근데 커제 구단 같은 경우는 실리를 정말 처절할 정도로 차지한 다음에 그 중앙을 이제 폭파하는 쪽으로 좀 최근에 바둑을, 예전에도 실리파였는데 알파고와의 대결 이후 그렇게 더 많이 둬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박정원 구단 같은 경우는 직접 알파고랑 둔 건 아니지만 인공지능 바둑이 이렇게 나타난 이후에는 중앙 쪽을 가져가려는 바둑을 굉장히 많이 둬요. 네. 그러니까 기사들이 인공지능의 바둑을 보면서 각자 느끼는 바가 다 받아들이는 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세돌 구단 같은 경우는 이세돌 구단 바둑에서 3-3을 초반에 들어간다든지 이런 바둑은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판을 운영하는 거는 자기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겠죠. 뭐 그림이나 사진을 보더라도 개개인마다 감상을 하는 그 느낌이 다르니까요. 네.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석을 전혀 다르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커제 구단은 3-3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면은 거의 뭐 최근에는 무조건 들어가요. 근데 예를 들어 박정환 구단 같은 경우는 3-3에 들어가는 바둑이 거의 없습니다. 자, 우선 좌하부터 실리를 차지하는 바둑으로 이어지게 됐는데요. 신민준 선수가 지금 이제 좌 쪽을 2단을 젖혔어요. 근데 네. 지금 2단 젖히는 수랑 늘어서 그냥 가만히 늘어두는 수 두 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이렇게 뒀을 시에는 흑이 이제 선수를 잡아서 하변 쪽으로 서로 돌과 돌이 마주보는 쪽에 흑이 먼저 오게 될 텐데 이제 신민준 선수는 지금 돌의 배석상은 그게 싫다. 오히려 지금처럼 좌변만 놓고 보면은 흑이 집이 더 커졌죠. 네. 하지만 나는 선수를 뽑아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을 먼저 가져가겠다. 이런 작전입니다. 자, 신민준 선수는 16강에서 설현준 선수를, 커제 선수는 일본의 오니시 료에이 선수를 꺾고 올라왔는데요. 사실 커제 구단이 16강에서도 쉽지는 않았다고 해요. 네. 바둑을 저도 뭐 자세히는 못 봤는데, 네. 봤는데, 뭔가 경기 결과는 차이가 많이 나요. 뭐 7집 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 사실 끝날 때까지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네. 패싸움이 계속 이어졌던 바둑인데요. 이 오니시 료에이 선수가 우리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었던 프로 기사이기도 하고요. 최근에 물론 지금 이번 8강전에는 아쉽게도 이제 일본 기사가 없지만 사실 일본 기사들도 인공지능 이후에 뭔가 좀 발전을 더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세계 무대에서 특히나 신의 기사들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수적으로 조금 불리해서 그렇지 그래도 이제 간간히 좀 이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또 일본 프로 기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공지능 딥젠고와 네. 계속해서 스파링을 하고 있잖아요. 뭐 한국으로 봐서는 굉장히 이제 부러운 일 중에 하나죠. 중국은 절에, 일본은 딥젠고 이렇게 인공지능과 같이 연구를 하는데 한국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고 있고 하지만 한국도 내년 정도 되면은 그렇게 이제 같이 연구도 하고 특히나 저희 이제 중계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좀 변화나 발전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자, 신민준 선수가 좌변을 단수치자 커제 구단이 뒤로 되단수를 쳤는데요. 네. 지금 여기를 그냥 이어주기에는 당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너무 상대 의도대로 한 방 맞았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 장면 같은 경우는 사실 흑이 손을 빼도 백이 당장 패를 또 들어가기에는 초반이기 때문에 패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좀 찜찜한 걸 놔둔 상태로 이제 계속 신경을 쓰면서 다른 곳을 두겠죠. 그럼 이 상태로 보류가 되는 건가요? 네, 이 상태에서 아마 서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흑이 뭔가 기분 나쁘다고 흑 쪽에서 한번 물러나 주면은 백이 들어가서 네. 이거는 백 입장에서 패를 지더라도 흑이 그냥 전혀 쓸데없는 곳에 돌이 하나 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이 좀 덜하고요. 패를 굴복시킨다면은 끝내기로 이득을 많이 보는데요. 그쵸. 좌하기 쪽에 이곳에 끝내기로 굉장히 이득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흑 쪽에서는 별로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어도 들어갈 수는 있는 건데요. 아, 백이야 패를? 예. 백이 패감이 없죠. 귀의 팩감 안 받아줄까요? 아, 이제 예를 들어 여길 들어가고 이런 곳이요. 네. 아니 이거는 지금은 너무 작아요. 아까와 다르군요. 그쵸. 흑이 뭐
다른 곳에 돌이 어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이런 데 돌이 그냥 하나 있다고 하면은 잡는 게 크겠지만 흙이 분명히 어딘가 큰 곳에 하나를 선점하고 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네. 백쪽에서 후수로 좌하기 정도 잡는 거는 작습니다. 자, 거제 구단도 손을 돌려서 좌상 활용을 했는데도 다시 한번 활용 수단을 사용을 합니다. 네, 지금 커제 구단이 보여준 이 수도 역시나 계속해서 최근에는 그런 바둑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상대가 모양이 좀 단단해지면 그 돌을 최대한대로 활용하는. 그러니까 이미 한 칸 굳힘에서 여기를 갖다 붙여서 좀 활용을 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붙여서 여기까지 활용을 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백 입장에서는 어지간해서는 이렇게 다 받아주고 싶지는 않죠. 너무 당하는 느낌이 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백도 만약에 돌의 배석이 뭐 이쪽이 백의 지금 진영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충분히 받아줘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로 씌워서 위쪽을 좀 더 신경 써주는 행마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백이 뭔가 두고 싶지가 않은 게 좌변 쪽이 흙이 일단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벽을 쌓아봤자 당장은 좀 낙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으로부터 먼저 걸쳐가면서 바둑을 끌어가려고 하는데요. 이 자리는 당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손을 뺐기 때문에 저 자리는 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거고요. 네, 신민준 선수의 생각은 벌림과 동시에 압박을 할 수 있다. 근데 이렇게 됐을 시에 이 교환은 득이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흑도 우상기 쪽을 그냥 받아주기보다는 돌이 뭐 상변 쪽에서 오는 것이 일단은 무난할 것 같고 네. 좀 흑 쪽에서 적극적으로 둔다면 협공 아니면 그냥 무난하게 둔다면은 지키는 것 정도가 일단 예상해 볼 수 있는 네. 그런 수입니다. 뭐 협공을 하더라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두 칸 낮은 협공이나 세 칸 낮은 협공. 그러니까 협공을 한다고 해도 흑은 최대한 이 돌과 좀 가까운 쪽으로 뭔가 협공을 하고 싶어요. 거제 구단은 보강 쪽을 택했네요. 그래도 신민준 선수도 우상 쪽 걸쳐가게 된다면 좀 리드를 해나가는 바둑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서로 기세의 충돌, 그러니까 서로 상대가 해달라는 것대로 해주지 않고 지금 자신의 갈 길을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커제 구단 같은 경우에도 성적이 좋기는 합니다만 최근 보면 한국 기사들에게 많이 패점을 안고 있거든요. 네, 가장 최근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죠. 지난해 12월 출람배 준결승에서 박영훈 구단에게도 패점을 안았고요. 몽백합배 삼성화재배 16강 박정환 안성준 선수에게 패배를 했어요. 네. 글쎄요, 근데 뭐 그렇다고 뭐 거제 구단이 뭐 실력이 떨어졌다 이거는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전의 성적이 사실은 말이 안 될 정도로 네. 좋았던 거죠. 작년에는 누가 커제를 잡느냐 이런 얘기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신민준 선수도 6월 3일부터 7월 14일까지 13연승을 달려나가면서 최상의 컨디션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사실 KB리그 또 중계를 하잖아요. 네. 근데 KB리그는 왜 이렇게 또 성적이 안 나는지 그건 또 신기해요. 지금 농심배 4연승 하면서 살아날 네. 것이다라는 그쵸. 평가가 대부분이었는데 그래도 이민배 떠나기 전에 마지막 박영훈 선수에게 네, 좀 그 승리가 뭔가 좀 기분 좋은 승리가 되어서 컨디션 상승에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 바둑은 이기기 힘든 바둑이었어요. 네. 뭐 거의 지락률이 한
8할 정도 굉장히 힘든 바둑이었는데 박영훈 구단이 뭐 좀 단수 같은 거를 착각하는 바람에 갑자기 역전이 돼서 신민준 선수의 승리로 끝이 났거든요. 네. 그런 바둑을 이기게 되다 보면 더 행운이 좀 따르는 느낌이 들면서 성적도 그쵸. 좋아지게 되고요. 네.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신민준 선수가 붙이고 난 이후에 상변을 한 칸으로 뛰었어요. 네. 이 한 칸으로 뛰는 수도 역시 예전에는 두어지는 수법이 아니었어요. 네. 예전에는 거의 열이면 열, 아예 그러니까 손을 빼면 모를까 둔다고 하면은 이 입구자로 둬서 나와서 끊는 거를 노리는 수를 많이 뒀거든요. 근데 저 한 칸 뛰는 수도 알파고와 알파고의 대국에서 처음 등장을 했고 그 이후에는 기사들이 한 칸을 뛰어서 뭔가 약간의 안형을 차지할 때랑 아니면은 예전처럼 입구자를 해서 조금 더 강력하게 끊는 걸 노리는 거와 한 두 가지를 비슷한 확률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역시 한 칸도 알파고가 먼저 보여줬던 네. 수법이군요. 근데 최근에 그 딥젠고 바둑을 좀 봤더니 딥젠고는 또 이수는 잘 안 두더라고요. 딥젠고는 거의 입구자로 둡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인공지능들마다 다 다르죠. 조금 글쎄 흔히 이제 사람마다 다 기풍이 좀 다르듯이 네. 인공지능도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이 정도가 일반적인 건가요? 네. 지금은 이제 백은 여기 한 칸 띄었던 것 자체가, 그러니까 상변 모양만 놓고 보면 한 칸 네. 행마보다는 두 칸이 낫죠. 근데 한 칸의 이유는 나와서 끊을 때 이게 두 칸으로 되어 있으면 흙이 뭔가 조금 더 뭐 붙여서 둔다든지 다르게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제 조금 더 단단하게 이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 칸만 벌렸던 거군요. 네. 그러면은 차단되는 맛이 있으니까 흙도 지키는 쪽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흙은 지키는 수를 둘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커제 구단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 당한다고 해서 어디가 바로 잡히는 건 아니에요. 귀는 귀대로 입구자 하면 살 수 있고, 네. 여기 중앙은 뭐 백돌도 아직 다 못 살아 있으니까 같이 싸우면 된다. 지금 이런 뜻인 거죠. 백도 그럼 노림 정도로만 남겨둬야겠어요. 아니요. 백 입장에서는 그래도 차단을 하고 싶어요. 아, 네. 그러니까 차단하는 게 거의 선수이기 때문에 선수로 차단을 해놓고 전투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왠지 이런 모양의 형태가 먼저 끊어갈 수는 있지만 뭐 흙도 귀를 살리고 나면 백도 양쪽이 완생은 아니거든요. 그쵸. 근데 백 입장에서 그래도 먼저 끊어가고 싶은 이유는 어차피 백은 돌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서 어차피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러면은 상대라도 끊어서 같이 좀 엷은 돌을 하나라도 만들어서 같이 싸우고 싶죠. 그런데 백이 걸쳐갔을 때 흙이 다른 곳을 손을 돌린 거기 때문에 두 번의 걸침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백이 좀 유리한 그림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은데 또 그렇지는 않아요. 네, 의외로 뭐 백이 한 수 먼저 시작한 싸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꼭 이거는 뭐 백이 확실히 유리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왜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화점 자리에서 양걸침이 사실 예전에는 굉장히 이제 좀 강력하다? 어지간하면은 날일자 걸침했을 때 받아주던 협공을 하던 뭐라도 네. 응수를 해야 된다가 일반적이었는데 최근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 근처 어딘가 둬도 양걸침을 당해도 충분히 둘 수 있다? 좀 이렇게 바뀌었어요. 많이 놀라실 거예요. 바둑 배울 때 1번 정석이 바로 받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도 가장 무난한 거는 날일자로 걸치면 날일자 받아주는 것이 가장 무난한 착점입니다. 응수 방법이고요. 예전에 박정환 구단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둘 수는 있지만 아마추어 분들이시라면 웬만해서 싸우지 않는 진행을 택해라. 네. 그러니까 프로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쉽게 모양을 정리해서 나쁘지 않다면 그렇게 두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막 너무 어렵게 뭐가 뭔지 모르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모양 좋게 이제 정리하는 것이 좀 두기가 좀 편하죠. 대표적으로 예전에 쉽게 두면서 승리를 거뒀던 기사가 구리구단 같은데요. 근데 구리구단 같은 경우는 초중반을 쉽게 둔 거지 바둑 자체가 아예 막 쉽다고 표현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예. 그렇게 보였던 네. 거군요. 왜냐하면 요즘 초반은 너무 어렵다 아, 보니까. 네. 지금 우상기 같은 경우는 흙이 이제 받아뒀기 때문에 확실히 살아있는 모습이고, 근데 백은 어떻게 보면 백이 이제 양쪽으로 돌이 갈라져 있잖아요. 네. 하지만 이 모양에서는 이 붙이는 수가 굉장히 백 쪽에서 기분 좋은 작점이에요. 젖힐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흙이 젖히게 되면은 이렇게 단수를 쳐서 아, 단수 치고,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잡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흙의 경우는 글쎄요, 뭐 젖히고 이런 식으로 버릴 때도 있어요. 이 석점을. 왜냐하면 흙은 살아있기 때문에 네. 버릴 때도 있는데, 만약에 버리지 않을 거면은 늘어야 돼요. 한 번 더 밀고. 이런 식으로 두 번 정도 밀어놓고 상변 쪽을 둬서 안정을 취하게 된다라면은 중앙 쪽도 좀 밀어놔서 두텁고 상변도 안정을 취하고, 이런 진행이라면은 백이 뭐 최소한 나쁠 일은 없습니다. 근데 흙도 찝는 거 먼저 선수로 해놓는다면 먼저 좀 젖혀가거나 하는 그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아, 이곳이요? 예. 이곳을 찝으면 백이 일단 이어서 받을 거예요. 이렇게 이어서 받을 때 그 다음에 흙이, 상변을 다가가고 싶어요. 아, 이곳이요? 네. 굉장히 공격적인데요. 일단 단수를 치면은 이을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네. 되면은. 그 정도는 내어주죠. 보고. 자, 이렇게 진행이 만들어지면 그래도 공격을 할 수 있지 않나요? 흙이 다가온 것은 상변만 놓고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지만, 백이 보시면은 더 두터워졌고 상변 쪽 돌보다는 그래도 중앙이 흙이 좀 더 얇아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곳이 두터워지면 두터워질수록 흙은 걱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여기에 전투가 끝이 났을 때 백이 먼저 들어오게 되면은 먼저 뒀던 흙 이 두 점은 벽이 아니라 곤마가 되기 때문에 흙은 이쪽도 조금은 염두에 둬야 돼요. 네. 무턱대고 먼저 공격을 갈 수가 없군요. 그러니까 저곳이 흙이 백을 양곤마로 만약에 지금 생각하고 몰 수 있으면은 이 형태 자체는 사실상 앞으로 나오면 안 돼요. 이야기하신 대로 백이 날일자를 걸치고 흙이 한번 손을 빼고 백이 뒀는데 네. 흙이 백을 양곤마로 몬다?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아, 그렇네요. 뭐가. 네. 좋은 그림이 웬만해서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프로 기사들이 이렇게 두는 거겠죠. 네. 석점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젖혀갑니다. 거제구단의 생각은 아마도 석점을 주더라도 중앙 쪽이 좀 두터워질 수 있잖아요. 저곳이 두터워지면은 좌쪽의 백의 이 모양을 좀 견제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네. 백이 이곳을 밀리는 거랑 흙이 젖혀서 두터워지는 거랑은 좌쪽에서 봤을 때는 많이 다르잖아요. 자, 바로 끼워가면 석점을 제압할 수는 있고요. 백도 흙이 반발을 했기 때문에 원래 계획대로 석점을 잡아야 합니다. 자, 우상에서부터 많은 진행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좌하가 신경이 쓰일까요? 아, 좌는 백보다는 흙이 좀 더 신경이 쓰이겠죠. 하다만 느낌이 들어서 네, 저것은 흙이 언젠가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초반이야 뭐 패감이 없으니까 백이 패를 못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지. 네. 중반이 되고 돌과 돌이 얽히면 얽힐수록 패감이 당연히 생기잖아요. 저거보다 큰.
근데 따내면서 받는 거 말고는 아까 호구는 흙이 안 좋은 그림 된다고 하셨잖아요. 흙은 이 장면에서 받는 수법이 있어요. 여길 따내고 이거를 굴복시키고요. 네. 여기서 손을 빼면 백이 다시 따내면 비슷해지거든요. 네. 하나 따내놓고 늘어서 지키는 게 이 좌 형태에서의 정석 이후의 정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흔히 형태가 말하는 나왔을 때는 네, 책에 나와 있는 수순입니다. 네. 지키는 방법 중 하나군요. 네. 커젤 구단도 신경이 쓰였네요. 네, 바로 두어갑니다. 바로 두네요, 지금. 여기서 하변을 내려두는 곳까지. 그럼 선수는 백이 주게 되는데요. 그쵸? 우변 쪽 들어갈까요? 아니요. 백은 우변보다는 일단은 중앙 쪽을 이곳에 하나 늘고 싶어요. 왜냐면 흙이 사실 좌악이 두기 전에 여기 단수를 보통은 쳐놓을 수 있거든요. 네. 충분히. 단수를 쳐놓고 손을 빼는 게 좀 더 두터워 보이는데 일단 커제구다는 이 수를 지금 생략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길 늘어서 계속해서 그러니까 이 석점 이상 여기 있는 흙의 중앙 돌까지 좀 좌상 쪽과 연계해서 공격을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네, 신민준 선수도 중앙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일단 저 자리는 누가 봐도 굉장히 두터운 자리다. 힘이 있어 보이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이 되실 거예요. 이 이민배만큼은 지금 대국하고 있는 커제 구단도 마지막인데요. 네, 사실 시청자분들은 아니 무슨 2017 이민배 세계바둑 신의 최강전인데 무슨 커제 구단이 나와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다 참가를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확실한 건 아니지만 아마 저희가 이제 기사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중국 측에서 커제 구단이 예를 들어 좀 참가하기 싫어해도 그냥 참가해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참가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뭐 우승 상금도 7천만 원이면 굉장히 크죠. 그렇죠.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근데 딱 대회 자체가 신의 대회라고 써져 있으니까 조금 좌측 상단에 세계바둑 신예 최강전 써 있는데 신예라는 말만 싹 지우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나이만 어릴 뿐이지 정말 쟁쟁한 기사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뭐 커제 구단 말고도 다 세계 무대에서 지금 전부 성적을 내는 어린 선수들이에요. 이제는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어린 기사들이 많아지니까 커제 구단이나 뭐 박정환 구단이나 어디 세계대회 인터뷰에서 이제 나이가 많아갖고 후배 기사들에게 이렇게 인터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리고 16강에서 셰커 선수가 신진서 선수 누르고 올라왔는데요. 이 네. 선수가 2000년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커제 구단이 이 선수를 두고 커제 이후에 좀 떠오르는 샛별, 유망주 1위로 꼽았다고 해요. 중국 이제 총 감독인 위빈 감독이 한국에는 그러니까 2000년생 신진서 한 명밖에 없지만 중국은 신진서를 상대할 기사가 7명 정도는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 중에서 일단 이름을 들어본 기사는 한 5명 정도가 있어요. 이 5명 정도는 아마 바둑TV를 좀 열혈 시청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 정도는 어디서 들은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네. 라오 이아노, 셰커, 리에이칭, 장치룬, 딩하오. 딩하오 선수 대국은 좀 이따 보실 수 있고요. 네, 딩하오 선수도 2000년생으로 현재 변상일 선수와 대국하고 있죠. 네, 그 딩하오 선수도 그러니까 바둑을 좀 많이 보진 못했는데 중국 측에서는 굉장히 또 높게 평가하는 신의 기사라고 합니다.
재밌는 게 사실 커제랑 셰커랑 3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네. 그 다음 주자로 선택을 했다는 게. 자, 신민준 선수 우변을 들어가고 난 이후에 약간 사는 방법 중 하나로 보여주셨던 자리를 두어가는데요. 네. 이 두 칸 굳힘에서 이수는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꼭 이런 장면 아니고서도 여기 들어가면은 흑이 이 돌을 그냥 잡을 순 없어요. 뭐 여길 막아도 붙이고 호구 치면 패 모양. 네. 위쪽을 막아도 붙여서 끼워서 이어일 때 호구 치면 사는 모양. 그러니까 여길 들어갈 때 이 돌을 만약에 잡으려면은 거의 이런 데를 두고 백이 이 교환 없을 때 이런 데 네. 밀어갈 때 이 모양 자체를 잡으러 갈 수 있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거의 말이 안 되는 상황 아니면은 수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도 우변 교환 없이 들어가도 살릴 수 있었을 텐데요. 근데 지금은 우변 교환을 좀 득이라고 본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교환이 없으면 막을 때 이 젖히고 호구 친다든지 하는 수가 확실한 선수가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돌이 들여다봐 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선수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흑 쪽에서는 지금은 막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한 점을 좀 악수로 만들기 위해서 호구로 두는 것이 괜찮아 보이고, 네. 그러면 백 입장에서는 여기는 어차피 비슷하다 보고 원래 많이 나오는 상용수법인 붙이고 호구 쳐서 패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신민준 선수도 흑이 좀 늦춰받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 물어봤던 거군요. 이 모양 자체가 조금이라도 백이 숨통이 좀 더 튀어 있다. 아무래도 돌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 지금 떨어져 있으니까요. 근데 어려운 장면이긴 한데 글쎄요, 저는 패가 일단은 괜찮아 보여요. 왜냐하면 백은 워낙 바둑을 두텁게 도나서 흑이 여기 뭐 살리자고 하는 패 말고는 특별히 패감이라고 할 만한 게 없는데, 백 쪽에서는 악수이긴 하지만 이걸 하나만 따내 놓으면은 여기만 해도 몇 패감이 나오고, 이 정도로 수지타산이 맞을진 모르겠지만 우상기 쪽도 패감이 있고 좌상기 쪽도 공격하자는 패감이 있기 때문에 패가 나왔을 시에는 백 쪽이 좀 더 재미있게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판을. 반대로 백은 좀 두텁게 만들어진 형태들이 많네요. 커제 구단이 좀 뭐 초반부터 3-3 차지하고 지금 눈에 보이게 실리를 차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가져갈 부분을 가져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아무리 팩감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 모양 자체가 좀 커지고 난 다음에는 백도 부담이 되겠어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이 모양이 너무 커지면은 다른 데를 좀 팩감을 잡는다고 해도 파코치가 일어나도 흙이 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백도 너무 작은 패는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우상기 패를 지금은 안 받을 것 같아요, 흙이. 이쪽 백이 잡으러, 6점. 네, 네. 여기 정도는 흙이 안 받을 것 같아서. 그것보다 우화가 더 큰 거군요. 그냥은 사실 어디가 크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근데 그 전에 벌어놨던 실리를 생각해 보면은 백은 이 정도로 타협이 되면은 좀 백 쪽에서 불만으로 보입니다. 네. 다른 곳에 집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득을 봐야 하는데요. 이 자리는 받아줄까요? 받을 우상만큼 것 좌상도.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상보다는, 그러니까 딱 집만 계산하면 당연히 우상이 더 커요. 네. 계산할 수 있는 집이 다르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돌의 엷음, 백이 한 번 더 이제 뒀을 때 이제 흙이 어떻게 수습을 할까,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은 흙 쪽에서 오히려 받아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둘 수 있어요. 아예 그냥 백으로 그러니까 흙이 손을 빼도 사실은
백이 먼저 둬도 패잖아요. 네. 그러니까 흑 쪽에서는 아예 그냥 그래 뭐 나는 이득을 더 볼 테니까 알아서 해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아, 이래서 패도 어렵고 패감을 쓰는 것도 어렵고. 패가 그냥 단패면 쉬워요. 근데 이렇게 2단패? 그러니까 어느 쪽이 때렸을 때 한쪽이 안 받아도 정리가 안 되는 상황은 굉장히 서로 두기도 어렵고 네.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패는 단패도 어려운데요. 네. 자, 신민준 선수와 커제 선수 우아에서부터 패싸움이 일어납니다. 2017 이민배 세계바둑 신예 최강전. 저희는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한국의 2명의 선수만이 생존해 있는 이민배. 이번에는 변상일 선수의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2000년생 딩하오 선수와의 만남인데요.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얼굴은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봅니다. 네. 신진서 선수와 동갑인데 이 변상일 선수와 딩하오 선수 2017년 3월에 몽백 카페에서 만난 바가 있었죠. 네. 제가 지금 중국에 이제 그 국가대표 코치인 박정상 구단이 가 있어요. 네. 이 선수들과 같이.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제 뭐 연락을 하면서 뭐 한국 선수들 어제 뭐 좀 성적이 안 좋았는데 분위기는 어떠냐 뭐 등등등 뭐 저도 방송 정보도 얻을 겸 네. 네, 이렇게 연락을 했는데 변상일 선수가 한번 이제 올 초에 둬서 역전승을 거뒀다고 해요. 아, 역전이었었군요. 네, 바둑이 좀 나빴었는데 후반에 역전승을 거둔 적이 있다. 그래갖고 이제 거기 있는 다른 기사들한테 딩하오 사단, 지금 여기는 사단으로 나오는데 사실 이 선수 지금 단이 확실치가 않아요. 어디는 또 5단이라고 나오고 어디는 또 뭐 4단이라고 나오고 이래서. 근데 이 딩하오 선수 기풍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일단 한 번 둬봤던 변상일 6단마저도 아직 잘 모르겠다고. 그리고 나머지 다른 기사들도 뭐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해요. 네. 모르겠다라는 거는 어떤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걸까요? 근데 최근에는 사실 그 기사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저도 해설을 하니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선수의 스타일, 네. 기풍 이런 걸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솔직하게 이 선수가 어떤 기풍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군요. 아니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전에는 확실히 뭐 최철한 구단 하면은 뭐 확실히 공격, 뭐 이세돌 구단 공격,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확실하게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초반에서 중반까지는 워낙 뭐 연구들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한 50수까지 너무 비슷한 바둑이 많다 보니까 기풍을 좀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두고 초반이 강하다고 얘기를 할 수도 없겠고요. 네. 중반 싸움이나 수익기 이런 게 어떤지 정도? 뭐 종반 끝내기 실력 정도. 요즘에는 기풍에 대해서 말하기가 조금 예전보다는 어려워졌어요. 좀 세세하게 들어가야 될 것 네. 같아요. 기풍 얘기를 하려면. 일단 딩하오 선수는 좀 베일에 쌓여 있는 걸로 네, 그렇죠. 두고 오늘 바둑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변상일 6단 같은 경우는 기풍이 입단 초기와는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입단 초기 때는 진짜 침착한 바둑을 많이 뒀어요. 막 싸우기보다는 많이 받아주고 좀 중반 후반을 도모하는 이런 바둑을 많이 뒀는데 최근에는 진짜 막 이렇게까지 생각이 될 정도로 뭐 툭하면 잡으러 가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공격적으로 전투적으로 변했습니다. 네. 자, 이 딩하오 선수가 현재 중국 랭킹 43위에 안착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런 어린 선수들의 랭킹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뭐 내년 되면 또 올라가 있을 테고 내후년 되면 또 올라가 있을 테고 그런데 네. 크게 당장은 큰 의미는 없죠.
이 2회 대회 때 우승을 했던 구짜오 선수만 하더라도 올해 삼성화재배 준결승에 이름을 올리면서 중국 랭킹 7위까지 올라가 있고요. 그렇죠. 이 선수를 꺾고 딩하오가 올라왔네요. 그러니까 뭐 다 실력이 뭐 랭킹 차이가 한국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뭐 누가 랭킹이 높다고 무조건 이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랭킹 간의 그 실력 차이가 정말 촘촘해진 것 같아요. 반면 91년생의 저우루이 양이 올 초 2위에서 14위까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제일 지금 그 랭킹 변화가 큰 선수가 한 명 있어요. 강동윤 구단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많이 떨어졌거든요, 랭킹이. 강동윤 구단이 떨어졌다는 건 정말 충격이에요. 어저께 이제 제가 아까 전에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선수들 좀 분위기도 사실 굉장히 다운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항상 이제 지금 대국을 하는 항저우 기원은 특별히 주의해야 할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끝나면은 뭐 식사하고 저녁만 되면 다 이제 박경상 구단 코치 방으로 와서 네. 다 이제 늦게까지 그냥 자기 바둑 서로 바둑 같은 거 이제 보면서 복귀하고 그러다가 이제 들어가서 쉬고 그냥 계속해서 그런 패턴이라고 합니다. 할 수 있는 게 공부밖에 없군요. 네. 변상일 선수와 딩하오 선수 좌하 예전에 많이 나왔던 정석 진행을 보여줍니다. 이정석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흙이 축이 유리해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네. 했는데 최근에는 축이 불리할 때도 가끔 두고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축이라는 것은 여길 이제 끊어서 있고 이 축이거든요. 네. 이 축이 불리하면 흙이 이걸 안 뒀었어요. 아주 예전에는. 근데 어느 순간 축이 불리해도 여길 밀고 귀를 잡아서 백이 늘어서 싸울 때도 있고 뭐 끊어서 싸울 때도 있고 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전투로 초반부터 시작하는 바둑도 가끔 나옵니다. 중앙을 견뎌내는 걸로 그려볼 수도 있군요. 자, 97년생의 변상일 선수. 예, 우리 변상일 선수도 커제 구단과 마찬가지로 올해 이민배가 마지막이고요. 아, 이 자리를 두고 싶었군요. 이거는 뭐 기세 진행이 나올 확률이 너무 높네요. 네. 백도 저걸 받아주면은 축으로 잡히니까 거의 뭐 받을 수가 없고 이런 진행 굉장히 재밌네요. 이런 전개하는 걸로 봐서 딩하오 선수 어떤 스타일인 것 같으세요? 일단 뭐 이걸 하나로만 봐서는 좀 기세가 좋다? 네. 그리고 종반에 승부 보는 스타일은 아닐 것 같다라는 느낌을 주는데요. 일단 그 지금 이제 딱 여기만 봤을 때는 돌의 이제 수법의 선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적극적인 수를 즐겨두는 것 같다, 좋아하는 것 같다. 이 정도 아직은 이 정도밖에 좀 유추가 안 되네요. 네. 상변을 뚫린 대신 백도 좌하 쪽을 먼저 공격을 해갈 수가 있고요. 이 딩하오 딩하오. 선수가 중국 갑조리그에서 신진서 선수랑 같은 팀이라고 해요. 네. 그래갖고 신진서 선수가 이 선수가 굉장히 잘 둔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 사실 저는 그래서 어제 신진서 6단에게 신진서 8단에게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어제 대국을 졌잖아요. 네.
네, 차마 뭐 물어보지 못하고. 잘하셨네요. 네. 네. 좀 혼자 있을 시간도 네.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딩하오 선수가 처음에 이름을 알린 게 2015년도 조한승 구단과 퉁멍청을 이기면서 몽백카페 16강에 이름을 올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먼저 이름을 알리게 됐고 또 최근 갑조리그 활동하면서 얼마 전에 한국의 최철한 구단에게 네. 또 승리를 하기도 했었죠. 뭐 앞으로는 굉장히 더 자주 보겠죠. 정말 우상 깔끔하게 들어갔는데 이 집만 봤을 때 몇 집가량 될까요? 지금 우상 같은 경우는 여기는 잡힌 거 아닙니다. 네. 잡힌 거 아니고 젖히고 호구 치던 있던 하면은 흙을 받아야 돼요. 26, 한 40집 정도? 네, 40집 정도가 났어요. 근데 흙이 돌이 투자된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좌 쪽을 보면은 또 아주 기분이 좋거든요. 지금의 진행은 어떻게 보면 흙이 어떻게 집이 저렇게 크게 났어. 저기는 무조건 살렸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팩이 버리고 둬도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최소한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좌하 쪽이 활발한 건가요? 그쵸. 좌 쪽의 돌도 물론 여기까지 지금 잡은 것이 아니긴 하지만 네. 그래도 그냥 딱 이곳까지만 봐도 그냥 집만 25집이거든요. 집만. 그거에다가 이제 한 번 더 두면은 이거는 40집도 더 나고요. 얼추 우상과 비슷해 보이네요. 우상보다도 더 커요. 네. 하나 더 두면은. 지금 이 진행은 여기까지는 100이 기분이 좋으면 좋지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자, 바꿔치기의 결과는 변상일 선수 쪽이 좀 재밌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첫 출발은 딩하오 선수가 시원시원했는데요. 근데 이 변화는 아마도 오늘 한 판 이후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은 만약에 이제 기사들이 분명히 뭐 끝나고 바로 다 연구를 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100이 좀 편해 보여요. 근데 이제 만약 기사들이 국대실에서나 연구를 했어요. 흙이 좀 편해 보인다. 당연히 100 쪽에서 이걸 안 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 바꿔치기는 100이 편해 라고 의견이 모아지는 순간 흙 쪽에서 절대 안 둘 거기 때문에 이 모양은 오늘 한 판이 끝일 것 같습니다. 이 바꿔치기는. 그럼 처음이자 마지막인 진행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흙이 여길 붙이고 싶다 하면은 붙이기 전에 먼저 어깨를 짚는다든지 좌하기 쪽 붙이기 전에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되겠죠. 수순이. 그때는 좌하기에 손을 안 봤으니까 백이 그때 손을 뺄 수는 없잖아요. 네. 받으면 그때 이제 좌하기를 붙인다든지 하는. 그럼 백도 이 저- 지금처럼은 그쵸. 안 되겠네요. 이 정석을 백도 선택 못 하죠. 다른 정석으로 길을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항상 이제 서로 연구를 하면 할수록 좀 수법의 진화라고 봐야 돼요. 자, 변상일 선수는 32강 자오천이를 시작으로 16강 리친천까지 계속해서 한중전을 두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큰 몫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변상일 선수도 항상 그러니까 막 세계대 완전 높은 곳까지는 아직 올라간 적이 없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글쎄 뭐 허리층이라고 하면 좀 기분 나쁠지 몰라도 그쪽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리친청도 어느덧 15위까지 올라와 있더라고요. 중국도 확실히 그러니까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세대 교체가 되는 것 같고요. 자, 중앙을 의식하는 수법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두터움이 쌓이다 보면 흙도 좌하 아까 석점 살려나가는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부분 못 움직일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여기 두터움과 이곳은 조금은 거리가 있어갖고 너무 멀까요? 네, 그래서 흙이 이 좌희 같은 경우는 그냥 쉽게 그냥 한 칸만 띄어도 뭐 어디 백이 씌워도 여기 이제 단수가 선수고 언제든지 호구 칠 수 있고 이런데 이제 붙이는 거 있고 그래서 탄력은 있어요. 흙이 먼저 뒀을 시에는 탄력이 있는 돌입니다. 네, 나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안형을 만들 수가 있는 거군요. 네. 자, 두텁게 처리하는데요. 굉장히 두텁게 두네요. 글쎄요, 변상일 6단이 아마 바둑을 좀 편하다고 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여기 막은 거는 뭐 누가 봐도 두터운 곳이다. 굉장히 단단하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글쎄요, 여기는 그냥 확실하게 네, 잡아둬도 사실 이게 뭐 당장 흙이 뭐 싸운다고 해서 백이 못 싸울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끊어가면 축은 흙이 유리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축 안에도 축을 굳이 하지 않아도 백이 뭐 이 돌이 안에서 잡힐 일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백이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거길 막아서 하변 쪽이 좌기가 흙에 오게 만들었다. 좀 진행을 봐야겠지만 일단 여기 막았을 때 변상일 6단의 생각은 기분 좋다 바둑이 네.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좀 자, 이렇게 집으로만 두터움을 본다면 얻고. 네, 하변 쪽이 나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잡으러 가보겠다는 건가요? 이게 만약 이어서 받아주면은 이 교환 자체가 원래 흙이 호구 칠 때 백이 위로 호구 쳐서 집을 없애야 되는데 네. 흙이 그걸 후수로 받아준 꼴이기 때문에 굉장히 흙이 답답하거든요. 근데 이건 대신에 흙 쪽에서 여길 붙인다든지 이런 곳을 붙여갖고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아, 이런 식으로 버리는군요. 네. 뭐 이런 식이 되면은 여기 잡힌 만큼 또 하변을 지울 수 있기 때문에 네. 흙은 아마도 위나 옆으로 붙여서 활용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네, 딩아오도 하변 쪽에서 붙여가면서 활용을 택하는데요. 뭐 방금 그려주신 대로 흙이 타개를 해나간다면 우변 두터움이 좀 아쉬운 형태가 될 것 같아요. 네. 글쎄요. 변상일 6단이 이 수에 대해서 뭐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그건 좀 이상하고요. 뭔가 이렇게 둬도 여기 한 칸 뛰는 것과 붙이는 거는 충분히 연결 수법이기 때문에 네.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자, 실전은 젖혔네요. 흙은 이럴 때 뭐 중앙을 그냥 끊어갈 수도 있는데 이럴 때 두는 수법도 또 있어요. 여길 늘어서 끊어서 두는 수법? 이것도 굉장히 상용 수법이에요. 이래놓고 지금 당장은 아마 축과 장문이 안 될 거예요. 뭐 이래놓고 이런 데 또 갖다 붙인다든지 여기를 정리시켜주지 않은 채로 아니면은 뭐 이런 것도 있겠네요. 그냥 아예 이렇게 이번에도 버리는군요. 네, 여기 석점까지 그냥 버리면서 안 받으면 축이니까 둘 때 호구나 아니 중앙 쪽을 둬도 괜찮네요. 이렇게 이건 좀 개가를 해봐야겠습니다. 여기가 크게 들어가긴 했지만 하변 모양만큼은 또 굉장히 흙이 기분 좋게 백의 모양을 지었거든요. 지금 딩하오 사단이 두는 수법들은 기력이 되시는 분들은 알아두시면 굉장히 좋은 수법이에요. 이렇게 한 칸 돌이 있었을 때 그 돌을 계속 살리기보다는 반대쪽을 막 붙이는 수법이라든지 위로 젖힐 때 아래로 젖힌 다음에 끊어가는 수법. 네.
뭐 아무 때나 사용할 수 있는 수법은 아니지만 분명히 네. 알아두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지금 이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만 좀 기억을 해두고 만약 다른 형태가 나오더라도 그 똑같이 진행된 상황에서 형세 판단만 하는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자, 버리는 방법으로 딩아오도 타개를 해나갑니다. 아까 끄는 것과 얼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끄는 것과요. 네. 지금은 늘어서 둔 게 좀 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끊으면 좀 장단점이 있는데요. 백이 단수를 칠 때 흙이 그냥 늘어놓으면은 여기 이 두 개의 교환이 없기 때문에 백이 꽤 이득이에요. 근데 네. 만약에 흙이 그냥 끊으면 흙의 생각은 뭐냐면 단수 치면 느는 게 아니라 밑으로 단수를 쳐서 빵따냄을 주고 두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변화가 그쵸. 일어나는군요. 그러니까 베개에 빵따내면 내어줘도 폐 모양은 남아있지만 그래도 일단 하변의 실리로는 그게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근데 지금 딩아오 사단이 넘어가는 거를 선택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버리는 쪽으로 갔다는 거는 그 폐 모양이 나는 모양 자체가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 차라리 지금처럼 좌 쪽을 백한테 다 내어주고 난 다음에 판을 정리하는 것이 더 네. 좋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또 반대로 이렇게 버리는 수를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건 형세가 괜찮다고 보는 것 같거든요. 음, 그쵸? 뭐 이렇게 버리면 내가 확실히 나빠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들기는 어려우니까요. 네. 그럼 지금은 바둑이 흙 쪽이 좀 재밌어졌을까요? 아니요. 아직까지는 백이 뭐 나쁘다는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네, 오늘 이 바둑은 수순 자체는 그렇게 누가 이기던 길 것 같지가 않네요. 짐이 워낙 네, 크니까요. 뭐 우상귀도 저 공간 그대로 다 집이 되고 좌쪽도 백이 굉장히 큰 집이 나고 자, 변상일 선수 현재 이민배까지 승리를 거두면서 39승 14패. 다승 공동 3위에 신진서 선수와 안착이 되어 있습니다. 1, 2위에 오유진 최정 선수가 있으니까 남자 기사들 중 가장 좋은 성적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네. 뭐 여자 기사들이 일단 판수가 좀 그러니까 다 그런 건 아니고 당연히 이제 성적을 잘 냈을 시에 출전할 수 있는 기전이 여자 기사에 지금 조금 많은 상황이고 남자 기사들 중에서도 이제 어린 기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뭐 시내 대회를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판수가 조금씩 차이가 나요. 네. 축이 걸리니까 찌르는 교환까지는 할 수가 없고요. 네, 이렇게 타개가 되다 보면 물론 좌하를 다 차지하기는 했지만 우변의 두터움, 그동안 공을 많이 들였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변에 이제 두텁게 뒀던 돌들을 내가 내 모양을 키우려고 두텁게 뒀다라기보다는 흙이 이런 식으로 두터워졌을 때 그냥 거기에 흙 모양이 생기지 않도록 방어를 해놨다? 이렇게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흑진영의 백이 들어가 있는 네. 거라고 보면 되겠어요. 반대로. 그러니까 백도 더 이상 두지 않고 여기 두는 이유가 어차피 뭐 더 둬도 집이 될 것도 아니고 네, 흙이 먼저 둔다고 해도 잡힐 돌은 아니니까 이 정도면 서로 확정과가 많이 났을 것 같은데 계산을 좀 해볼까요? 지금은 일단 우상기가
우상기는 뭐 40집 정도 봐야 돼요. 40집. 그리고 여길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 상변 백 모양과 좌상기 흙 모양은 오히려 백이 조금 더 많이 쳐줘야 돼요. 근데 여기는 일단 둘 다 계산 안 하고, 그럼 백도 그냥 여기까지가 48집이에요. 여기까지가. 네. 그럼 흙이 우상기가 40, 그리고 여기 지금 지켜서 뒀으니까 우하기가 15집. 55집에 백은 여기가 48집, 그리고 여기까지 봐야 되니까 55집 정도는 봐야 되거든요. 지금 상변과 이곳은 뭐 백이 더 보면 봐야지 불리하진 않고요. 흙은 이 백을 조금 압박하면서 이쪽 부분에서 뭐가 좀 가져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좀 봐야 될 거고,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만치 않지만 백을 가지고 두고 싶습니다. 역시 실리신가요? 아니 모르겠어요. 중국 기전은 네. 그냥 만만치 않으면은 그냥 백을 갖고 싶어요. 7집 방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계산해서 네. 뭔가 이거는 확실히 그냥 흙이 좀 두터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은 당연히 흙인데, 모르겠어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냥 기분으로라도 백이 좀 낫지 않을까. 지금 확정가에서 계산만 보더라도 뭐 거의 반면 승부니까 아까 송태곤 해설위원이 왜 우하를 흑진영의 백이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흙이 이제 하변 쪽 모양이 좋아지면서 오히려 흙이 백을 압박하고 있긴 하지만, 좌하기 쪽이 그래도 좌하기 쪽이 거의 뭐 15집에서 20집 정도 늘고, 이 좌변 다가간 거, 흙이 다가오는 것과 백이 다가온 거의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하변에서 빼앗기는 거를 좌변부터 좌하기 쪽에서 얻어냈다라고 보면 돼요, 지금. 네. 자, 변상일 선수 이 우하 쪽 타개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좀 굉장히 판이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요. 딩하오 선수가 거기가 끊는 게 만약 되면은, 네. 그러니까 변사일 선수가 여길 붙이고 젖혔다는 거는 최소한 이 끊는 거는 흙이 안 된다 내지 자신 있다거든요. 아, 그런데 끊어온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여기 끊는 거를 수익기를 안 하고 붙이고 젖혀서 타개를 하려고 했으면은 네.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거에 대한 수익기를 당연히 했다라는 건데도 불구하고 딩하오 사단이 끊어왔다는 것은 어느 한쪽이 수익기 면에서 지금 좀 잘못 판단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자, 수일기 맞대결이 벌어졌습니다. 뭐 수일기 하면 변상일 선수의 실력도 어마어마하거든요. 제가 백이 약간 편해 보인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거는 여기서 승부가 어느 쪽으로 확 기울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우하 대마가 승부처입니다. 아직 백수도 진행이 되지 않았는데 이 정도면 판이 바로 기울 수 있는 그 정도의 싸움이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흙이 지금 이 끊어서 두는 것 자체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중앙은 백이 더 좋아져요. 그러니까 우변에서 흙이 백을 잡는 일이 아니고서는 그냥 이렇게 중앙을 빵따냄하고 우변에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백이 살았다? 이거는 물론 수수는 계속 진행될지 몰라도 어지간하면은 백승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근데 반대로 뭐 잡히면 바로 끝이겠죠. 그렇죠. 백도 그냥 2점 이용해서 안에서 살려고 하는 건 손해가 클까요? 네, 아니에요. 안 돼요, 안 돼. 이게 잡히면 안 돼요, 지금. 이거는 뭐, 일단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 둔 걸로 뭐 이런 데 막는다든지 네. 둬서 두면은 사는 거는 진짜 1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붙여서 여기를 그냥 보태주기면 말이 안 되죠, 지금. 네. 자, 서로 급한 바둑, 급전이 일어나는데요. 자, 우선 중앙까지 처리하고 난 이후에 우하 쪽을 타개해야 하기 때문에 백 쪽에서도 상당히 바빠 보입니다. 글쎄요, 아직까지는 일단 굳이 변상일 6단이 이런 전투를 택했어야 될까?
집이 많았던 바둑이거든요. 조금이라도 편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바둑인데 이거는 난 딩하오 사단 입장에서도 변상일 6단이 여기를 이제 뭐 붙이고 안에서 살자고 하는데 그냥 위에서 단수를 쳐서 너무 쉽게 살려주면은 바둑이 불리하니까. 네. 모든 걸 걸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것도 먼저 단수가 되니까 안형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일단은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이을 시간이 없는 거군요. 네. 여기는 이어봤자 어차피 그 안형의 관계는 전혀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여길 따내서 나중에 오히려 이곳을 뚫고 나오던 아니면은 뭐 늘어서 두던 해서 여기 나오는 것과 우하기 백의 뭐 전투 이런 걸 노리는 게 훨씬 더 괜찮습니다. 요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네, 거군요. 저기는 지금 흙도 따낼 시간은 없어요. 자, 일단 안으로 갇힌 형태가 됐고요. 그러니까 백이 갇혀 있는 것 같지만 흙도 그렇게까지 쉬운 상황은 아닌 게 지금 여기로 밀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냥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그냥 솔직하게 뭐 막아가는 거는 이 끊는 게 있고 여기 또 이어지는 게 백이 선수가 되면은 바로 백보다 흙이 오히려 거의 바로 잡힐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거는 뭐 진짜 끝날 것 같은데요. 누가 이기던. 자, 어느 기사가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요? 서로 완벽하게 이건 내가 이겼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지금 그러니까 이 수익기를 뭐 전부 다 하고 뒀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변상일 6단은 이 정도까지는 수순을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감각적으로 탄력이 너무 많다. 뭐라도 있을 것이다. 만약 상대가 도와도. 네. 그런 거고, 딩하우 사단은 똑같이 수익기를 했어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안 하면 내가 뭔가 판을 역전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고 승부를 걸어간 거죠. 네. 입장이 다르기는 한데 송태곤 구단은 공격일 것 같아요? 타격일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렵군요. 뭐라도 그러니까 타개하는 쪽에서 네. 뭐라도 있지 않을까? 나올 것 같은 그런 형태가 좀 보이는군요. 그러니까 하변 쪽이 흙이 완벽하지가 않아서 하변과의 전투를 좀 빌미로 뭔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백 쪽에서. 지금처럼 우변을 두더라도 두 집을 만들기는 어렵고요. 한 집은 만들어졌을까요? 선수 한 집이 난다면 사실 네. 백이 그냥 살아있어요. 선수 한 집이 나는 순간. 어떻게 살아있죠? 그러니까 여기 들여다보는 거는 거의 뭐 100% 선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줄 때 이곳으로 잡으러 와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듣고 이 나오는 수를 빌미로 뭐 이렇게 는다든지 하면은 여기를 뭐 만약에 지켰어요. 여기를 나오는 게 있어서 계속 이렇게 잡으러 오면은 그냥 잊고 씌우면은 흙이 잡혀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여기 둘 때 흙이 지킬 수 있어야지 지금 잡으러 가는 게 말이 되지. 선수로 백이 한 집이 나서 흙이 이것까지 자충이 차는데도 불구하고 다 여기를 둬야 되면은 이거는 백이 진짜 100% 삽니다. 근데 지금 선수로 한 집이 나는 게 약간 의문 같아서
이거는 뭐 단수 치던 있던 어차피 똑같은 거고. 네. 그것까지 여기를 되어 있다고 이으면은 보면 이거는 지금 흙이 먼저 두면은 패도 아니고 한 집도 안 나거든요, 여기가. 그러면 호구 치면 그쵸. 이제 호구를 쳐야 되는데 한 칸 더 나갈 수는 있는데요. 이거는 또 이거 나름대로 아예 이제 하변 쪽을 두고 늘어도 이게 지금 못 살아 있어요, 아, 여기가. 6줄이군요. 네, 6줄이라서 못 살아 있습니다. 우변에서 한 집이 안 나면은 백이 그냥 사는 건 없어지고 네. 무조건 흙에 이 차단을 노려서 뭐라도 싸워야 된다는 뜻이 되는데 선수 한 집이 안 만들어지는 거네요. 이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뭐 특별히 할 게 없을지도 네.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선수 한 집이 낮다면 확실히 살았겠지만 아직 그것까지는 완벽해 보이지 않습니다. 흙의 약점이 무엇이 더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것 같네요. 자, 변상일 6단과 딩하오 4단의 대결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